이렇게 성장한 빌리의 고등학생 때 모습은 친구의 증언으로는 외로워 보였지만은 내면이 단단한 친구였다라고 해요. 또 피아노 실력도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고 하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팝 매니아 분들께 때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당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악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분은 기타, 어떤 분은 신디사이저 등 다양한 답이 나올 텐데요. 피아노로 꼽으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분의 팬입니다. 바로 빌리 조엘이에요. 대표곡도 별명도 피아노맨인 피아노의 남자. 하지만 빌리의 노래에는 피아노를 넘어선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죠. 30년 넘게 신작을 내지 않음에도 스타디움 공연을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힘을 얻는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조금 안내 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가수 소개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제가 스폰서를 받게 됐거든요. 복구맨을 애정하시는 한 선생님께서 설 대목에 맞춰서 광고 하나를 의뢰를 해주셨어요. 이게 영상 중간에 삽입이 될 텐데, 선생님들 조카한테 용돈 챙겨주신다는 마음으로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집에서는 빌리 조엘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감성을 건드리는 가수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견디지 못해서 음악으로 풀어내는 가수가 있고, 또 너무나도 강인해서 타인의 감정을 삼자로서 공감해줄 수 있는 가수. 빌리는 이제 후자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가정사부터 굉장히 파란만장하거든요. 할아버지부터 유대계 독일인으로 나치의 핍박을 받다가 이민을 택했죠. 이후 유대인들은 전부 수용소에 가게 되니까 정말 가까스로 탈출한 셈입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서 미국에 정착하고, 거기서 1949년 태어난 손자가 바로 빌리 조엘. 그래서 빌리가 말하는 게, 이런 역사가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역사와 나를 따로 두고 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빌리가 자란 그 미국의 동네에서도 유대인 차별이 꽤나 심했다고 해요. 부모님도 빌리 나이 8살 때 이혼을 하고, 또 아버지는 유럽으로 떠나버렸고요. 어머니 혼자서 빌리를 키웠다죠. 그때 집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흔적이 바로 피아노였던 겁니다. 빌리는 아빠가 쇼팽 등의 클래식을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피아노를 막 두들겼고, 그래서 어머니가 4살 때부터 피아노 선생을 붙여줬고요. 10대 중반이 되어서야 내 감정을 피아노로 표현하는 법을 알았다고 빌리는 말해요. 거기에 이 빌리 조엘 어릴 적에는 피아노로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미 많은 가수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Great balls of fire. You broke my heart. 빌리 조엘의 음악은 본인의 내공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어릴 적의 일화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빌리의 집은 어릴 적부터 TV가 일찌감치 고장이 났고, 이후로 성인 때까지 새 TV를 장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또래들이 TV 볼 시간을 혼자 음악과 독서로 때웠다는데, 그 묘사에 의하면 우리 집이 모은 앨범들이 화려하진 않지만 장르별로는 다 있었다고, 그리고 서재에도 역사, 소설, 전기 등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대요. 특히나 역사 지식으로는 거의 박사급이었다고 하죠. 그때 쌓은 깊이는 고스란히 이제 노래 가사로 녹아들게 되고요. 또 본인도 인생에서 계속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빌리가 피아니스트인 동시에 어릴 적에는 복서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계기를 들어보면은 어릴 적에 피아노와 발레와 같은 걸 들고 다니면은 애들이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시작한 게 복싱. 빌리는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그 폭력성이 싫어서 보지 않지만 복싱은 적어도 내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줬다고요. 이렇게 성장한 빌리의 고등학생 때 모습은 친구의 증언으로는 외로워 보였지만은 내면이 단단한 친구였다라고 해요. 또 피아노 실력도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고 하고요. 빌리 본인도 이때는 음악에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때 했던 말이, 나는 콜롬비아 대학이 아니고 콜롬비아 레코드에 갈 거다. 학교 같은 형무소에서 하루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로 밴드 생활하다가 이 수학점이 부족하니까 바로 고등학교 자퇴를 때려버리죠. 자, 빌리가 처음에는 로큰롤 음악을 사실 했거든요. 헤슬즈라는 락밴드로 2장, 그리고 헤슬즈의 드러머와 둘이서 아틸라라는 그룹으로 한 장을 발매하면서 락스타 빌리 조엘이 될 뻔해요.
하지만 전혀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팀 멤버의 아내와 불륜이 나면서 이 아틸라라는 그룹도 깨지게 되죠. 빌리는 막다른 길에 몰린 21살의 뮤지션이었고 이때는 정말 간절해서 그 어떤 제의만 들어와도 바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대요. 빌리가 이때 음악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당시 유행하던 포크 음악과 가사가 중심이 되는 발라드류의 노래 등을 들으면서 더 이상 록큰롤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다죠. 피아노 선율과 아름다운 가사로 승부를 보는 솔로 빌리 조엘이 되고요.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ou got a friend. Keeps me searching for a heart of gold. 지금 생각하면 정말 완벽한 판단이었죠. 빌리처럼 가사를 잘 쓰는 사람이 가사가 묻히는 음악을 하면은 그 재능도 묻힐 수밖에 없어요. 이 락스타의 꿈은 사실 80년대가 되어서야 이루게 되는데 하여튼 이후의 솔로 음악들은 빌리의 인생 굴곡을 알면 비로소 그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곡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 1집에 실린 Tomorrow is Today 같은 노래는 생활고에 지낼 곳도 없어서 매니저 집을 전전하던 빌리가 그 비참한 심정을 가사로 녹인 것. Nothing comes to change my life. Tomorrow is today. And what's the use of always dreaming? Tomorrow is today.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간절했던 빌리는 솔로 계약도 완전히 잘못 맺었고 그 결과물이었던 1집은 믹싱이 잘못됐는데도 고칠 돈이 없어서 그대로 발매를 해버립니다. 이 1집 수록곡들의 속도가 유독 빠르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원곡보다 빨리 돌아갔고 빌리의 목소리도 하이톤으로 좀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이때는 그냥 커리어가 완전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때부터는 제가 이전에 피아노맨 특집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빌리는 이 계약을 어떻게든 깨려고 뉴욕에서 LA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 자기는 신분을 숨긴 채로 먹고 살기 위해 가명으로 반년간 피아노바에서 활동. 이때 피아노바에서 관찰한 손님들의 일상으로 만드는 노래가 바로 피아노맨이 되고요.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And you got us feeling alright. 복고문의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날 선물 다들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지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다 보면은 건강 관련 식품으로 압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인삼, 홍삼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삼의 끝판왕인 산삼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하나씩 챙겨 드실 수 있는 산삼액을 선물해 드리면은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지만 이번 설날 시즌에 맞춰서 특별 이벤트로 모시고 있습니다. 구매 시 옵션란에 복고만 입력해 주시면 1+1 하나 가격에 2개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천연 벌꿀 스틱 세트까지 사은품을 얹어드리니까 한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 아닐까요? 한 개 가격으로 2개 사서 어머니 아버지 하나씩 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저는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효도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빌리조엘 특집에서 저와 함께 하실게요.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리는 마침내 엉망인 계약을 수습을 했고요. 차후 앨범의 수익 일부를 원래 레코드사한테 떼주는 조건으로 콜롬비아 레코드와 새로운 계약을 하게 돼요. 콜롬비아는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빌리가 이렇다고 인생이 핀 게 절대 아니었다. 이 2집은 제법 성공했지만 빌리를 스타덤에 올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후에 3집과 4집 성적은 더 떨어지면서 빌리는 거의 나락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 시기의 대표곡들은 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목받게 되는 곡들이고요. Look out for her ankles and gets rough along the way. I'm the entertainer, been all around the world. It only comes to see. Say goodbye to Hollywood. Say goodbye, my baby. I'm in the New York state of mind. You know it comes down to reality. 예를 들어서 3집의 The Entertainer 같은 노래는 이 업계에서 엔터테이너가 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빌리는 이 당시 레코드사의 등살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앨범을 내지도 못했고 이후로도 음악 비즈니스에 환멸을 느낀다는 표현을 자주 하죠. 이 곡에서는 자신의 피아노맨이 라디오 송출 때문에 6분에서 3분으로 난도질 당하는 걸 보고 쓴 가사도 있고요. 이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같은 노래는 피아노맨 이후로 쭉 LA에서 살던 빌리 조엘이 뉴욕으로 돌아가면서 만든 곡. LA에서의 삶도 좋았지만은 그
그쪽 사람들이 뉴욕을 까면은 막 화도 나고 그랬대요. 그런 마음이 묻었는지 애향심이 듬뿍 묻어나는 곡이죠. 이 곡은 싱글로도 안 나왔지만은 뉴욕 라디오 등지에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등이 커버를 하고요. 빌리의 말로는 9.11 테러 이후로 정말 뉴욕을 상징하는 곡이 된 것 같다고.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많은 빌리 조엘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곡 중 하나예요. 이런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리는 그 음악의 수준에 비해서 인기를 굉장히 늦게 누린 편이죠. 빌리는 얘기하거든요. 3집과 4집이 연이어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우리는 돈이 바닥났다. 레코드사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2집부터 4집까지 앨범 3장이나 내주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잖아요. 하지만 컬럼비아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빌리가 The Stranger라는 앨범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There are some we never tell. Be the stranger in yourself.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I take you just the way you are. Know that when the truth is told, you can get what you want. Realize Vienna waits for you. 당시 컬럼비아 레코드의 회장이었던 월터 예트니코프는 처음에 빌리의 라이브를 보고 빌리가 언젠가는 큰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The Stranger를 듣고 확신을 가졌다고 하죠. 이거는 듣자마자 느낌이 왔다고. 이 앨범부터 빌리 조엘이 이제 프로듀서 필 라몬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틀어드린 곡들 전부 너무나 유명한 곡들이죠. Just the Way You Are 같은 곡은 당시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위한 곡이었고 원래 아내 생일날 쳐주려고 만든 곡인데 막상 자기랑 밴드 멤버들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면서 앨범에는 실을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녹음실에 있던 피비 스노우랑 린다 론스테드가 이거 듣더니 돌았냐? 이걸 왜 안 씻냐? 그래서 씻게 된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3위에 오르면서 빌리 조엘 최초의 싱글 히트곡이 돼요. 자, 그리고 비엔나는 어떻습니까? 이 곡은 빌리가 유럽으로 떠난 아버지를 마침내 만나게 되고 쓴 곡이에요. 유럽 투어를 떠났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랑 연락이 닿았고 지금은 비엔나에 계시래서 비엔나로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할머니가 거리를 청소하고 있길래 저 할머니 저러고 계신 게 조금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그랬다죠. 저 할머니는 저걸로 보람을 느끼고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대요. 너무 스스로를 쥐어짜지 말고 나이 들어가는 거를 즐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아버지를 향한 감정을 이 곡에 담은 것 같다고도 말했는데 본디 비엔나는요 이 싱글 Just the Way You Are의 B사이드로 수록된 곡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곡도 갈수록 인기를 끌면서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인기를 구가 지금은 빌리 조엘의 최고 인기곡 중 하나가 됐어요. 빌리는 이 앨범을 통해서 마침내 그래미상을 비롯한 각종 영예를 누리며 전성기를 시작. 이후로는 계속 달리면서 히트곡을 제조하죠. 하지만 빌리는 갑작스럽게 그 인기를 자기 손으로 끝내고 맙니다. She